고고학자들이 자신이 발견한 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일은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자신의 발견에 당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의 흥미를 끌었던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일부를 볼 것입니다. 번호 1. 미래에서 온 신비한 액세서리. 고고학자들은 벽에서 현대 핸드백과 유사한 물체를 묘사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미지 중 일부는 약 12,000년 전의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괭베클리 테페, 고비클리 티프, 거석 사원폐허인 투르키에, 터키에서 발견되었으며 고대 사원의 기둥에 이상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멕시코, 이라크, 남미에서도 유사한 모티프가 발견되어 고대 문명이 그러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지는 가방이나 지갑과 유사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대 유적이 아마도 바구니를 의미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방이라는 개념이 고대 문명에 의해 발명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최초의 현대식 가방은 1841년 영국에서 사무엘 파킨슨, 세뮤엘 파어킨선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괭베클리 테페 사원이 기원전 9000년에 지어졌는데 건축자들이 그런 부속품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갑의 또 다른 고대 예는 약 5000년 전에 쓰여진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발견되었는데 신들은 번영을 상징하는 작은 정사각형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바구니와 도구 가방의 유적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상형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발견이 이라크에서도 일어났는데 기원전 883년에서 859년 사이에 지어진 아시리아 궁전의 폐허 가운데 날개 달린 요정이 가방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가 데이비드 미아노는 압칼루, 어프켈로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이 가방 대신 신성한 대추야 자나무로 만든 물통을 운반하는 작은 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새겨진 것과 유사한 고대 큐브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슷한 모티프가 멕시코의 톨텍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거대한 조각상에는 핸드백과 비슷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서기 7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2번, 글로젤의 테이블. 1924년 프랑스 글로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비한 상징과 도형이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어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이밀 프레이던이라는 젊은 농부가 발견한 이 유물은 너무 특이해서 알려진 어떤 고대 문명과도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고대 기록을 연상시키는 상징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원과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글로젤 정제가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서 발전했던 분실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문화의 증거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더 급진적인 이론은 비록 이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그 석판이 외계 개입의 흔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정제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짜 고대 유물인지 교묘한 위조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두 버전 모두 확실한 확인을 받지 못했으며 글로젤 명판은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번, 게이어스 엘 어머나의 동굴에서 나온 금속 물체. 에콰도르의 가이우스 엘 마나, 게이어스 엘 어머나 동굴은 고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와 UFO학 팬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이 동굴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된 역사는 미스터리와 추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남원하에서는 현대 다이어그램, 지도, 심지어 기술 도면과 유사한 기호가 새겨진 금속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먼 옛날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설이나
고대인과 외계 존재 사이의 접촉에 대한 가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상세한 상징이 원시적인 도구로는 만들어질 수 없었으며 이는 더 발전된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판이 외계인이 남긴 별 지도나 기술 지침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나무나 금속 물체가 실제로 고대의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야금 작업의 흔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물이 고대 에콰도르에서 알려진 스타일 및 기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유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대와 맥락이 부족하여 진위성이 더욱 약화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유물이 아마도 사기의 일부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나 동굴에서 발견된 금속 물체의 매혹적이고 신비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동굴의 역사는 신화와 전설이 어떻게 현실과 얽혀 우리 과거에 대한 매혹적이지만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번호 4. 지하세계로 가는 문. 지난해에는 1960년대 미국으로 도난당해 반입됐던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독특한 유물이 멕시코로 돌아왔다. 최근 과학자들은 복원을 완료하여 멕시코 중부의 원래 위치로 돌려보냈습니다. 올멕 문명이 만든 이 기념물은 오랫동안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올멕 거주지인 켈케트 신고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열린 턱을 가진 신화 속의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이 기념물의 역사는 기원전 8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고전기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둑들은 유물의 주요 특징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지만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망치로 유물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밀수되어 불법 골동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1968년에 이 유물은 거스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뉴욕 박물관에 등장했습니다. 고고학자 데이비드 그로브는 기념비의 올멕 기원을 인식하여 켈케트 신고의 다른 조각품, 특히 올멕 십자형 눈과 입 근처의 브로멜리아드 꽃과의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 번호. 고대 가면에 묻은 인간의 피. 페루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시컨. 문화의 금 가면에는 인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서기 750년부터 1375년까지 존재했던 시칸 문화는 중기 시칸 시대에 제작되어 종종 엘리트들의 무덤에 동행했던 장례용 가면을 포함하여 호화로운 금 공예품으로 유명합니다. 1990년대의 고고학자들은 이들 엘리트 중 한 사람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무덤에는 진사로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꾸로 된 해골이 들어있었고 목이 잘린 두개골을 금색 마스크로 덮고 있었습니다. 유골 주변에는 출산과 모유 수유를 암시하는 자세를 취한 2명의 젊은 여성과 2명의 어린이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마스크에 있는 혈액을 분석하여 혈청 알부민과 면역 글로불린 G를 포함한 6가지 인간 혈액 단백질을 식별했습니다. 아마도 백운모 오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달걀 흰자, 단백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혈액의 존재가 생명력을 상징하며 고인의 재탄생 사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6. 세인트 빌릭 석판. 유럽의 가장 오래된 지도는 이 고대 유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지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석판은 1900년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발견되어 더 자세히 조사되기 전까지 100년 넘게 분실되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최근 조사였습니다. 이 석판은 한때 상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비문과 표식으로 덮여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데트강과 그 주변 지역을 정확하게 지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약 4100년 전에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석판을 지도로 해석하면 아마도 당시 지도자나 왕이 소유했던 영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석판을 의도적으로 태우고 부수고 땅에 묻었다는 사실은 다른 존재가 그 영토를 정복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추측이다.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생각은 빠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번호 7. 고대 두개골의 발견. 두개골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뚫어내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이었던 천공술, 트레퍼네이션 이라는 고대 의료 행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터키 반 지방의 고고학자들은 천공된 두개골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개골이 트레판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32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나톨리아의 이 지역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거주했다는 사실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유형의 개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뼈 가장자리 주변에 치유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두개골 소유자가 흔하지 않은 천공 수술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은 절박한 상황에서만 천공술이 시행된다고 믿고 있지만 고대 의사들은 천공술이 머리 부상, 두통, 심지어 악령의 침입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찬공을 받은 사람이 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숫자 8. 스톤 마스크. 9000년 전 헤브론 산과 유대 산맥 주변 땅에 거주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 방식에서 정착지를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착지 중 한 곳도 돌 가면을 만들었고 고고학자들은 이 두 곳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물건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토지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고의로 마스크를 묻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유형의 마스크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세계에서 단 15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마스크가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조상 숭배가 행해졌으며 죽음의 가면은 그러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마스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자의 얼굴에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통과시켰을 측면에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의식용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이 다소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번호 9. 웨넘변 제드미라 마스크. 투탕카멘의 황금 데스 마스크는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수세네스 1세 군대의 장군 웨니 부엔 제드, 웨이니 벤 제드의 정교한 장례식 가면은 진정한 걸작입니다. 금으로 제작하고 컬러 유리 페이스트로 장식한 마스크의 눈과 눈썹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장군의 얼굴, 목, 귀를 덮고 이마에서 끝나며 6개의 작은 관통 혀가 머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웨이니 벤 제드의 얼굴 특징은 세밀하게 묘사되어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장군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코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고 입술은 좁고 도톰합니다. 흥미롭게도 귀는 대칭이 아니며 왼쪽 귀가 오른쪽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피에르 몽테, 피에어 만테트, 가타니스, 테니스, 왕실 묘지에서 발견한 장군의 무덤에는 황금 가면뿐만 아니라 금 가슴걸이, 반지, 팔찌, 조각상 등 수많은 장신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물 중에는 섬세한 금은
그릇 3개와 순양을 상징하는 청금석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관 외부에서는 4개의 캐노픽 항아리와 많은 샤브티가 발견되었습니다. 번호 10. 이탈리아 코리날도의 철기시대 무덤. 2020년 이탈리아 코리날도 마을에 새로운 스포츠 단지를 계획하는 동안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철기시대 무덤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덤에서 발견된 전차 등의 유물을 보면 그가 왕실 인물, 아마도 왕자였거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700년 전 이탈리아 아드리아의 연안에 살았던 피센, 파이전, 문화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세니는 고대 그리스인의 교역 상대였으나 기원전 286년 로마인에 의해 완전히 멸절되어 문화를 상실했습니다. 무덤에서는 청동 투구와 엉덩이, 무기, 100여 점의 도자기 그릇 등이 출토돼 높은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번호 11. 스네티샴의 위대한 토크. 대형 박물관에 있는 대형 스네티샴 토르크를 보면 이 멋진 황금 조각이 한때 영국 왕이나 여왕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대를 추측한다면 아마도 300년이나 400년이 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랄 만큼 상태가 양호하고 복잡한 디자인이 숙련된 장인의 솜씨를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황금 토르크는 불과 20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보존된 철기시대 토크이며 1950년에 발굴된 악명 높은 스네티셈 보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체와 함께 발견된 동전 덕분에 이 물체의 연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주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기원전 75년 아이서니 부족은 이 기간 동안 영국의 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토억는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디자인이 아니며 순금 토크를 소유할 수 있는 지위나 자원을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번호 12. 램 헤드 컬렉션. 2023년 초 이집트 남부 아비도스에 있는 람세스 1세 신전 발굴에서 뉴욕 대학교 고대 세계 연구소 팀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최소 2000개의 미라 순양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의 잔해. 이 발견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라로 만든 순양 머리는 람세스가 죽은 지 약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에 대한 지속적인 존경을 나타내는 봉헌물로 여겨집니다. 연구팀은 또한 고왕국제 유광조 시대의 벽 두께가 약 5m에 달하는 대형 궁전 구조물과 여러 조각상, 파피루스, 고대 나무 유적, 가죽 의류 및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소아그주에 위치한 아비도스는 이집트의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로 초기 이집트 왕족의 묘지이자 오시리스 신앙의 순례지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발견은 람세스 신전 건설 전 아비도스의 고대 풍경에 대한 통찰력을 복원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13. 인간의 치아. 2022년 9월 유럽 국가 조지아에서 1800에서 2000년 된 인간의 치아라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조지아가 유럽에서 가장 초기의 인간 정착지가 있었던 곳이자 아마도 아프리카 밖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이론을 강화합니다. 드마니시 자치구 크베모 오로즈마니, 크베모 오라즈메니, 마을에서 발견된 이 치아는 초기 인류종에 속합니다. 이 유적지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100만 년이 넘은 인간 두개골을 발견하는 등 놀라운 발견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비록 치아가 훨씬 젊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럴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후 인간이 정착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인간 화석의 영예는 2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턱 부분에 속합니다.
최근 조지아에서 발견된 이 발견은 인간 발달 초기와 아프리카 외부로의 확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호 14. 얼러포의 음향학적 경이로움. 이란에는 아름다운 고대 건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1600년대 초 페르시아 제국의 사파비 왕조 시대의 샤 아바스 1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파한의 나크세 자한 광장에 건축된 알라푸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궁전 안에 있는 방은 음악실로 왕이 손님들을 접대하고 왕실 파티와 리셉션을 주최했던 곳입니다. 과학자와 건축가 모두 이 건물을 음향공학의 걸작으로 여깁니다. 꽃병 모양으로 조각된 다양한 벽감이 있는 이중벽은 에코를 흡수하고 전기 기술을 통해 수세기 전에 가능했던 사중 음향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 중앙에 서서 박수를 치면 방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기발한 디자인 덕분에 왕의 파티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은 세타르와 카만체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가의 모든 음을 왜곡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틈새는 사운드 디퓨저 역할을 하며 400년 전의 놀라운 음향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번호 15. 이집트의 미라와 도구 창고. 이집트에서는 체코 고고학자 티미 아부시르 공동묘지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방부 처리 창고를 발견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26왕조에 속한 이 유적지에는 방부 처리 과정에 사용된 재료의 잔해와 잔여물이 들어있는 350개 이상의 세라믹 저장 항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레이디 아이아우트 투로의 아들이자 군 사령관인 더베류알이 메리 나이님을 식별하는 비문이 새겨진 석회암 캐노픽 항아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준비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베류알이 메리 나이카 병에서 살아남았거나 그녀의 가족이 수행한 작업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